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입니다. 벌써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 조선닷컴, 조인서닷컴, 동아닷컴 이런 데서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은 분이 하는 분 계십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반박했다가 거기에 욕을 많이 하는 댓글이 붙어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니까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쓴 비판이었습니다. 즉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홍준표 씨가 사전투표 조작서를 반대하니까 홍준표 씨를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문재인 비판보다 더 거세요. 아주 감정적입니다. 이게 보통 이 전쟁을 할 때 내전을 하면 많이 죽습니다. 지금 시리아처럼 외국이 싸우면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휴전을 하면은 금방 또 철수하고 하니까. 근데 내전은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은 똑같은 시리아 사람, 똑같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끼리 2011년부터 지금 9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 2천만에 50만 명 죽었어요. 한 3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이렇게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끼리 싸우면은 치열해지고 보수와 좌파의 대결보다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사전투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가슴에 맺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이길 줄 알았더니 졌다든지 뭐 하여튼 거기에 불을 지른 게 공병호류의 사전투표 조작설인데 홍준표 씨나 정규재 그리고 김진, 김영광, 문갑식 이 기자 출신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거센 반응이 나옵니다. 거센 반응. 이 홍준표 대표가 쓴 이 페이스북, 어제 올린 페이스북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사망설에 가장 흥분하고 거짓 기사를 퍼나르고 생산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 부정선거 여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여부는 인천 민경욱 의원이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으니 수작업으로 재검표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 투표를 하고 투표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2년 12월 노무현 대선을 마치고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부정개표를 했다는 설이 난무하여 당을 대표해서 제가 서울 북부 법원에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재검표 해보니 오히려 이회창 후보 표가 2표 줄고 노무현 후보 표가 3표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부정 전자개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차분히 인천 민경욱 의원의 수작업 개표를 지켜보고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단정하고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 아주 점잖게 썼어요. 정면으로 사전투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도 안 하고요. 부정 여부라고 했습니다. 여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황스러워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 이 정도 비판도 이 사전투표 부정설을 신봉하는 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런데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2003년 1월 27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3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2002년에 약 50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가 졌어요. 그때부터 이회창 팬들이 컴퓨터 부정이 있었다 해가지고 재검표를
한 결과가 1월 27일에 나옵니다.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19일의 대선 결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한나라당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27일 한나라당의 당선 무효 소송에 따라 전국 80개 개표구 1104만 9,311장의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뒤집어진 표는 0.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의 요구로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면서 재검표 대상이 전체 투표지 2,470만여 장 중 44.6%에 해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대규모 재검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은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더구나 전자개표 과정에서의 해킹 가능성을 들어 조작 혐의까지 주장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사이 주장되는 바하고 똑같죠. 이 재검표로 6억 8천만 원을 한나라당이 부담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회창 전 총재의 극렬 팬들의 격렬한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아까 홍준표 씨의 기억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과는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가 늘었고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가 줄어들어서 0.00008%의 오차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대선 개표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 특히 자동 개표기의 오류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동 개표기, 이게 저 컴퓨터죠. 컴퓨터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준표 씨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김정은보다 더 미워하는 이런 심리를 보면서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파를 분열시키고 홍준표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격렬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우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면은 재검표, 민경욱 의원이 신청한 재검표가 공정했다, 사전투표 공정했다고 밝혀져도 과연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참 문제는 심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문재인 정권보다도 홍준표 같은 속지 않는 우파를 더 미워합니다. 좌파와 싸우지 않고 정직한 우파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직 우파라고 하겠습니다. 거짓 선동은 이렇게 우파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모습은 좌파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중도파에는 경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우파 축소를 가져와 가지고 반문재인 전선이 무너지고 2022년 대선 패배를 예약하게 될 것입니다. 재검표에서 조작 없음이라 나와도 음모론자들은 믿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국민 속에서 고립되는데, 고립되면 될수록 내부 결속이 강해져 가지고 행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됩니다. 재검표에서 조작 없음이라 나오면은 그때부터 좌파의 공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파를 싸잡아 거짓 선동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의 천안함 폭침 부정 등 과오를 덮으려 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이 좌파의 도우미 역할을 하여 우파를 치는 격입니다. 레닌이 말한 useful idiots, 쓸모 있는 바보들. 조작론자들은 정직 우파와 통합당까지 선동에 가담시키려 하는데, 이런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살 유혹입니다.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좌파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모론자들은 우파의 얼굴을 한 좌파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문재인의 도우미로 전락 2022년 대선 패배를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승산 없는 사전투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따져야 할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인 선거 부정 행위,
즉 선거법 강행 통과, 국가 예산의 선거전 살포 등을 따지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게 지금 사전투표 조작문자들의 행태입니다. 이제는 도를 넘어서 이제 재검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재검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재검표를 신청한 게 결국은 자충수가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의 통계 수치는 해석이 잘못되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문재인 비판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다. 요걸 인정하지 않아요. 요걸 인정하지 않고 다 같다고 보고 통계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공상의 나래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김정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마당에 홍준표 씨를 그보다 더한 적으로 대하는 우파 세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너무나 약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누가 덕을 볼 것이냐. 뭘 할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를 돕게 될 거냐? 김정은을 돕게 될 거냐? 문재인 정권을 돕게 될 거냐? 나를 돕게 될 거냐? 통합당을 돕게 될 거냐? 이런 계산 없이 감정대로 질주하다가는 자신도 다치고 우파도 다치고 대한민국도 다치게 되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광주 사태 때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황장엽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연회 했다가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하면서 낭패해가지고 결국 사과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꼭 따지려면은 허무맹랑한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 들어왔다는 그런 미신 말고 국방부가 역사를 조작한 거,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역사를 조작한 거, 그것을 따졌어야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함으로써 국군을 살인 집단으로 모은 이 역사 조작, 이걸 따지면 승산이 있지만은 북한군 600명서를 잡고 늘어지면은 언젠가는 저쪽으로부터 당한다. 저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새 만나면은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600명설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아마 한 몇 달만 지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옳았구나. 그때 저를 욕했던 사람들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감사합니다.